시작합니다. TV레만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필승! 바로 네, 조국의 영광을 지킨다 빨간 마우라 공문사관학교 예비역 현역 생도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자, 그럼 선배 생도들께 저 허차동 생도께서는 왜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했습니까? 네, 저희가 공군사관학교 그때 지원하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처음은 이 젊은 패기를 갖고 푸른 창공을 비행운을 날리면서 가른다는 네. 그런 꿈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하면 이 직장이 보장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이 보장되고 꿈을 키우는 이 상관학교를 선택하게 됐죠. 미래가 솔직한 확실한 곳. 예. 네. 정말 솔직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36년 전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명영남 생도는 공군사관학교 물 먹고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 재수하신 먹고.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예. 예. 이제 공군사관학교는 전투 조종사가 될 수 있는 신체적인 완전한 조건을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정신, 신체적인 그 면에 있어서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기 전에 체중을 달아보니까 당시 50kg가 기준. 기준이었는데 예. 제가 한 200kg, 200g이 부족했어요. 51.8. 그래서 예, 49.8이죠. 49.8이죠. 49.8. 52가 아니고 예. 50. 아, 예. 네, 네네. 50kg. 어. 그래서 저는 이 꿈의 공군사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물목가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네. 이제 체중을 달기 전에 네. 이제 가에 수도물을 가서, 하여튼 마실 수 있는 대로 마시고 네. 그다음에 체중을 단 다음에 그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모든 뒤처리를 한 다음에 네. 나머지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네, 네. 저한테 네. 미리 연락하시죠. 살 좀 보내드리지. 아니 근데 물을 먹어서 무게를 늘려가면서까지 가야 될 공사였습니까? 그러게요. 왜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희망일 뿐 아니고 예. 이 길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6.25 때 이제 피랑길에 나서면서 예. 적치하에서 굉장히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불안과 공포 이 가운데서 생활을 했습니다. 네네. 예. 늘 그 부모님들이 불안과 공포 중에 생활을 하시는데 희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 네. 유엔군 전투기, 폭격기가 우리 상공을 지나갈 때는 야 조금 있으면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주러 올 것이다. 네. 조금 있으면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비행기는 예. 희망이다. 예, 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그 전투조종사는 꿈의 상징이고 희망의 상징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투기 조종사를 택한 것입니다. 예. 자, 예. 빨간 마우라의 꿈을 안고 땀을 흘리는 생도들이 있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공사 다큐멘터리 하늘에 간다. 새로운 천년은 하늘에서 열린다. 공군사관학교. 젊은 가슴에 새 하늘을 묻고 새로운 야망을 꿈꾼다. 목표가 높지 않으면 더 높이 날 수 없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날개, 새 천년의 야망 하늘에 건다. 하늘보다 높고 하늘보다 아이고. 푸른 보라매의 자부심. 하지만 보라매가 되기 위한 땅에서의 훈련은 그보다 혹독하다. 목석을 골라내는 가입교 저렇게. 훈련. 하늘은 스스로를 먼저 이기는 자에게 그 자리를 비워준다. 여생도들의 모습도 보이죠. 네, 힘들 텐데. 새 천년을 이끌어갈 주역 화생방. 사관학교. 삼사관학교 퇴치로 남녀 여성들에게 차이가 기회를 부여했다. 아유, 있네.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유, 저런. 아무리 짙은 먹구름일지라도 그 위에는 찬란한 햇살이 비출 것을 믿기에 지금의 땀은 더 흘려도 아깝지 않다. 8kg. 가입교의 마지막 관문, 나보다 우리를 배우며 청년을 밀어주고 전도하기를 밀어주고 원한다. 합니다. 아직은 날지 못하는 매출이 하나 선배들처럼 화려한 비상을 다짐하는 의식이다. 아유, 힘들어. 네. 혹독했던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치러지는 입교식. 드디어. 가족들의 친구들 만날 때마다 너무 기분이 감격.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명받았습니다. 예, 성공합니다.
목이 다셨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생도는 4년 동안 정확한 지식과 강인한 체력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공사는 새 비전과 새 인재로 새 천년에 대비하고 있다. 생도가 할 일은 오직 목표의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지상에서 느낄 수 없는 최고의 흥분과 가슴 벅찬 감동. 비상을 꿈꾸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생도 생활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생활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민들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제가 조종사가 돼서 물론 조종 훈련이 지금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 사관학교에서 배운 자신감으로 그런 어떠한 어려움, 난관도 다 극복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잘도 생겼네. 멋집니다. 21세기는 첨단 항공 우주 시대. 다가올 새 천년의 예비 조종사의 포부는 이미 창공을 날고 있다. 예, 손 자생도 48기입니다. 조종을 꼭 하고 싶은 제가 엔진 소리를 듣거나 막 이러면 온몸이 치릿치릿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이 그런데 선배님께서는 어느 때 올라갔을 때 그 느낌. 지금 지상에 비가 와, 응? 비가 와. 근데 비행을 하고 올라가서 구름을 뚫었어. 막 3,000피트, 4,000피트 되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 그 위에 해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지. 그곳에서의 그 해를 봤을 때 느낌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차가운 금속의 엔진 소리가 허공에 메아리치면 생도는 오히려 비행에 대한 열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진다. 첨단 과학 기술의 결정체인 전투기와 하나가 되어 자유자재로 하늘을 누비는 보람에 하늘에 건다. 드높고 푸른 하늘에 건다. 부귀와 영화에 눈을 둘서냐. 세계를 품하고 나르는 의지. 영겁을 지나도 찬연하리라. 보라 어둡고 혼미한 세상에 의연히 선 불사조의 모습을. 네. 한운사 선생의 헌시도 참 멋집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라매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미도 알고. 예. 매출이 뭡니까 이번 선생님? 매출이? 1학년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 뭐 새 중에서 못 날르고 좀 보잘것없는 게 매출이 아닙니까? 1학년 들어와 보니 보기 초라하고 어설프고 네. 그래서 그 매출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다가 차라리 언젠가 조금 보라매가 되겠죠. 네. 메추리보다는 그냥 까투리를 하든지. 까투리 그건 모래가 돼서 안 됩니다. 매출이. 그렇네요. 예, 근데 삼사관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네. 우리 여자들한테 문턱을 낮춘 것이 바로 이 공사 아닙니까? 아, 출발이 여기서. 예, 아마 지금 그 최초의 여생도들 3학년이 됐을 텐데 잘들 지내고 있는지 만나보고 싶어요. 지주현 생도 안녕하세요. 네. 아유, 상당히 안녕하십니까? 미인입니다. 예쁘죠. 예, 어떻게 포부를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생활은 어떤지. 예,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네. 근데 그런 말들은 저희들로 인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렇죠. 여자도 하늘에 있습니다. 예, 여자들도 남자들하고 똑같이 하늘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 49기 여생도들이 21세기 최초의 여성 첫 파일럿이 될 것입니다. 멋집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 포부에. 남자는 하늘. 정말 그렇게 희망에 염원하던 공사에 들어갔어요. 자, 네. 내무 생활이 궁금합니다. 안병문 생도님, 그 당시 내무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된 시집살이였습니다. 시집살이요?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가지고 예. 한 내무반에 1학년생도부터 4학년생도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같이 4학년 생활했어요? 한 방에. 한 내무반. 예. 네 학년이 같이. 예. 예. 그러면 4학년은 시아버지, 예. 시아버지? 예, 사랑도 받고, 예. 아. 그래서 3학년은 시어머니의 간섭도 받고, 네. 또 2학년은 시누이의 그 꾸중도 받고, 네. 그런 고된 시집살이가 내무반 생활이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누구예요?
남편은 뭐 말할 것 없이 저희 동기생들이 지금 여기 근데 이관영 생도님 당시에 타이거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호랑이 훈련인가요? 호랑이가 무슨 추리닝 입고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지. 무슨 저한테 질문을 이게 해주세요. 공군사관학교 전통인데요. 네. 이제 이게 1학년 그 입학식 마친 날 네. 저녁을 무지개 먹입니다. 네. 그리고 하루 종일 또 고단했잖아요. 네. 잠을 재워요. 근데 네. 오늘은 잘 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조금 편하게 사나 보다 하면 네네. 딱 지내나 보다 하면 꼭 새벽 1시에 이게 그 뒤에도 그랬습니다만 선배들이 와서 비상 걸렸다고 네. 잘못하면 죽으니까 하나씩 몰래 나가야 된다고 끌어내요. 그래서 뒷동산 이름 해서 뭐 관악산 그 당시에 이제 관악산이 그 근처에 있었지. 네. 거기로 끌고 가서 뭐 해골바가지 같은 거 갑자기 그냥 튀어나오게 한다든가 말이죠. 예. 그리고 또 목매달은 이런 이제 시체 같은 걸 만들어서 네. 나무 위에서 툭 떨어뜨려요. 간 다음에 뚝 떨어져요. 왜 그랬느냐? 저희 사자나 뭐 호랑이나 마찬가지지만 강한 자식을만 키운다 그러잖아요. 이 담력을 길러라.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 했습니다. 그게 정규 과목인가요? 완전 선배들 사제품이에요 이게.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겠네요 또. 네. 아 그렇죠. 전통이죠.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옛날에 좀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 부러진 친구도 있고 예. 길 잊어버려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날 또 오히려 선배가 찾아 나서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선배들이. 이분들이 36년 만에 생도복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자, 청주로 가겠습니다. 선배가 간다! 36년 만에 공군사관학교 재입교. 푸른 미래를 설계하던 홍안의 청년 시절. 그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건만 감회가 새로운 백필름. 육순의 예비역들이고 옛날 사진들 보세요. 참 이야, 옛 모습이 남아 있는지 저 생도들 모르겠어요. 걸음걸이가 참 자유롭습니다. 공군사관학교의 명예와 전통을 피땀으로 빚어낸 선배들.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 가슴이 설렌다. 멋지다. 그 전통과 명성을 이어가는 후배들의 절도와 품격 있는 환영식은 선배들을 새삼 뭉클하게 한다. 그렇겠어요. 열병조차 어려웠을 만큼 소수 인원이었던 그때 그 시절의 학교였다. 거의 뭐 국빈 예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수많은 후배들을 환영 비행까지 이야. 공중에서 촬영했습니다. 예. 허나 이제는 막강 공군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선 모교의 발전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기분 좋으셨겠어요. 36년 만에 입어보는 생도복. 마음은 벌써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하고 발걸음은 추억을 따라 박물관으로 향한다. 우리 11개생은 이제 83명이 입교를 해가지고 결국 67명이 명예로운 졸업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대략 한 10몇 명이 이렇게 합격했는데 그때 13명이 합격됐더라고. 그래서 그 명단에 내 명단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 우리가 사이가 치열했던 경쟁률만큼이나 치열하게 생활했던 생도 시절이 바로 대단합니다. 엊그제 같은데 그 빨간 마우라의 명예와 전통을 이어가는 후배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환영. 여기 오신 선배님들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인 1학년 매출이들에게는 1, 2년차 선배도 가바득한 하늘. 그렇다면 36년의 선배는 명이 입교를 해서 아이고 선배님 그게 뭡니까? 시범. 즉각 식사는 역시 매출이가 최고. 각이 딱딱 서지 않습니까? 이건 또 명예 조종사를 뭔가요?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첨단 에어로 장비가 튀는. 동원된다. 아유, 저거. 아따 그 시절 보지도 못한 이것도 뭐유? 될까요? 신고온 예비역 대령이 도전에 나섰다. 이래봬도 어지럽지 하늘에서 않을까요? 잔뼈가 굵은 나여. 될까요? 으라. 아이
이게 왜 이렇게 이렇냐? 몸매질이. 아이고 뱅글뱅글 지구가 돌긴 도는구나. 아이고 못 내려온다 못 내려와. 아이고 아이고 엉거져. 선배님 엉덩이가 조정간인감요? 저게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죠. 아유 어지러운 모양이세요. 이건 또 이건 뭐예요? G 테스트. 테스트의 목적은 뇌에 산소 요구량이 부족해짐으로써 저럴 때. 의식 상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 상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전투기 조정석은 평소 중력의 몇 배를 감당해야 하는 혹독한 공간이다. 그야말로 땅과는 하늘과 땅 차이. 현역대야 수없이 했지만 과연 버텨낼지. 저려고 뺑뺑이 돌린단 자신 말이에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내려오쇼. 문 닫는 소리도 엄청나네요. 이런 거 처음 보네요. 네? 호흡조차 곤란해져 오는 상황. 아유. 잘 버티시네. 네. 오지까지. 대단하시네. 저거 잘못하면 기절하고 그런데요. 이야, 근데 참 오랜만에 하셨는데 버티셨습니다. 왕년의 군기로 버텨내는 베테랑 예비역 파이팅! 이야 성공하셨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옛날과 달라요. 옛날 힘이 달라요. 못 견디겠어. 아유 잘하시는데요. 비행에는 강인한 체력과 함께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비행 전 지상 훈련을 하는 곳. 1컵에서 오바베이스까지 도착. 브레이크 릴리, 스로틀 포로콘, 1001, 1002,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네, 거의 2600rpm, 하나, 둘. 수십 가지가 넘는 암기 사항, 기술 가차 용어도. 없이 지적이 떨어지고 항공기가 하늘로 추석했다. 아, 순간 문제를 내나? 뭔가 실수를 한 모양이죠. 프로 2600rpm. 넘었습니다. 일어나. 생도 시절이 생각나죠. 현역 소위라고 봐주지 않는다. 선배 앞이지만 교육은 교육. 그만큼 긴장과 정신 집중이 필요한 시간. 네. 모든 교육을 마쳤으니 이제 비행에 도전. 예비역을 대표해서 김광현 예비역 대령이 나섰는데 겉으로야 대연한 척하지만 왠지 긴장되는 건 당연한 일. 그러실 거예요. 무슨 마지막으로 인사드린 것 같아요. 벌써 15년. 한때는 수족처럼 부렸던 기기들이건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지고 네. 만약의 경우를 대비 현역 조종사가 동석했다. 긴장되죠. 오 뜨네요. 동기여 무사 귀환해다오. 보는 이도 가슴이 조마조마. 아주 표정은요. 바로 어저께 비행하신 듯한 의연한 표정이에요. 드디어 이륙 보고는 성공. 긴장 많이 되셨을 거예요. 네, 하늘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공간이다. 이야, 기분이 얼마나 때문에 그 난다는 좋으실까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이자 고독이다. 솔로 비행할 때는 아마 여자친구 제일 처음 저 뽀뽀하는 그런 마음밖에 안 들어요. 짜릿한. 그때 그 기분은 지금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대단히 기쁩니다. 아주 그냥 온 천재 내 같아요. 첫 비행. 청춘을 하늘에 걸었던 그 시절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전국의 영광을 수호했던 공군사관학교 예비역 용사들. 하늘보다 높고 하늘보다 푸르른 가슴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하늘의 청년. 파이팅! 아유 멋집니다. 네. 아 정말 옛날 그 기백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영화 탑건을 다시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왜 또 이러세요? 예? 예? 예. 그때 빨간 마우라 걸어준다 그럴 때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왜 안 했어요? 왜? 예? 왜 안 했어요? 목이 두꺼워가지고. 저 김광현 생도님 그 몇 년 만에 타보신 거죠? 한 15년. 15년. 아유 자동차도 한
한 달만 안 해도 앉을 때 어색하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감이 떨어지는. 괜찮았어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하도 오래간만에 타니까 네. 처음에는 흔들렸죠. 네. 백싱 할 때나 에어번 할 때. 네. 그렇지만 경비행기이기 때문에 공중에 올라와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저도 현역 때는 비행기 잘 탔죠. 아, 그랬어요? 한 5,000시간 탔으니까요. 5,000시간. 예. 여전히 좋으시던가요? 아주 그쪽 좋죠. 동네는 괜찮던가요? 아 정말 기분 좋아했어요. 예, 오래간만에 정말 우리 공군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G 테스트라는 거 아, 맞아요. 보기에는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질 않는데 그렇게 그게 힘든 겁니까? 임지호 생도님? 일지라면 편수가 중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그냥 받는 오지니까 예. 그 중력의 5배가 되겠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5사람이 내 머리 위에 올라서 짓 눌리는 그러한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중력이. 예, 그래서 이 나이에 그걸 하려니까 상당히 힘이 드네요. 예.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근데 뭐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뭐 특수 호흡법도 있는 건가요, 따로? 예, 그렇게 뭐 하시다니. 이렇게. 예, 아주 이제 답답하게 일할 때는 예. 이 숨을 갖다 한꺼번에 푹푹 쉬어만 입에서 이건 뿜어내면은 네. 이게 압력이 조금 덜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렇게 숨을 쉬셨구나. 그저 김원규 생도님 그 비행기 조종을 하다 보면은 뭐 외워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가 보지. 예, 아까 테스트를 막 아까, 하다 예. 기합을 막 주고 그러는데요. 예, 뭐 외워야 될 것도 많고요. 예. 또 특히 그 좁은 조종석 공간이지만 예. 그 계기가 전면,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천정에까지요. 예. 아주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몇 그래서 개나 있습니까? 뭐한 200개가 넘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히 야간 비행하고 그럴 때는 예. 뭐가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요. 아. 그다음에 그 뭐 이걸 다 안 보고도 알아야 되니까 예. 그거를 외우는 것도 그 상당한 일입니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 그런 조종 우리 저 생도들은 없었습니다. 네. 예. 운전할 때 이 핸들하고 뭐 브레이크 뭐 그래요. 요것만 해도 에어컨이 어디 어디 있더라 뭐 그러는데 이 200개 야. 계기판을 다 머릿속에. 대단합니다. 에어컨 어디 있더라 좀 낫죠. 네. 키 구멍이 없어. 예, 임지호 생도님. 근데 네. 이번에 그 부대 방문하시고 조금 뭐 섭섭하다, 뭐 이런 후일담이 들려오고 들려왔어요. 있거든요. 제가 우리 동기에서 특히 키도 크고 몸도 큰데 네. 그 당시 그 1960년도에는 우리 사회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먹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생도 음식이 너무 좋대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그때 그랬으면 하고 섭섭하더라고요. 네. 아. 다시 좀 사관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대요. 네. 그랬대요. 예. 남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생도 시절에 빵 네. 먹은 걸 그렇게 후회하는 분이 계시다고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어. 누구십니까? 빵 드신 걸 후회하시는 분. 아, 예. 그 누구신지 바로 나타나는군요. 빵 때문에. 한영석 생도님. 예. 카스테라 하나에 지금 30원씩이었는데 그 당시에 예. 빵 하나. 예. 빵 하나에 일주일에 이렇게 몇 개씩 먹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관악산 밑에 땅값이 평당 30원씩 갔어요. 예. 근데 그걸 빵을 안 먹고 그걸 샀으면 아마 지금쯤 아마 굉장히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 빵 먹은 걸 후회하는 게 땅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 빵도 좀 많이 먹었으면 좋았는데 네. 너무 적어가지고 그랬어요 빵이. 자, 이병장 신병장 공사 다녀오셨죠? 아유 좋더라고요 청주 막 보라매들이 날고. 그래요? 야, 보라매들이 예. 그냥 보라매가 돌로 된 보라매가 있어요. 예, 막. 나를 째려보는데 정말 오금이 저려갖고 네. 이야 정말 멋있는 곳이 바로 공군사관학교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함께 보시죠. 예. 이것이 궁금하다. 야. 상당히 진지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차렷. 아이, 차렷. 동네. 필승. 예, 하늘을 지키는 보라매. 아우, 지금 이 소리 들으셨죠? 아, 소리 나다네. 군사학교가 이번에 개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배출해낸 조종사만도 2,450명이나 된대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 공군사관학교 들어오면 전부 조종사가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용식 씨가 과연 비행기를 탔을 때 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군사관학교 이것이 누구냐? 저는 태어나서 비행기를 한 번도 타지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요. 빨리 공군사관학교 가면은 정말 다양한 비행기를 매일매일 탄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등교할 때도 비행기를 탄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여기가 바로 항공기 전시장입니다. 정말 많은 비행기가 있어요. 정말 멋집니다. 이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입니까? 네, 이 비행기는 F4 2기종으로서 흔히들 팬텀이라고 부르는 비행기. 저게 바로 팬텀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 타는 게 멋집니다. 근데 이용식 씨가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어디 계시죠? 이용식 씨! 이용식 씨!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날개 부러집니다. 부러져. 근데 이 비행기가 상당히 튼튼하네. 아우! 네, 공군사관학교에 오면 전투기를 막 많이 탈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수업 받으러 갈 때도 비행기 타고 가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학년에 한 번씩 총 4회를 타게 됩니다. 혼자 생도 혼자요? 아니요, 교관님과 함께 동승하여 타게 되죠. 그러면 졸업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타고 싶다 그러면 탈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이제 보시죠. 뭐가 나옵니까? 뭘 봐요? 뭐라는 겁니까? 그렇게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자, 헤이. 공사를 비행기가 졸업한다고 나타나. 모두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훈련기를 직접 조종하면서 비행 감각을 배워나가는 초등 비행을 거쳐 중등 비행에서 한 단계 높은 비행 감각을 익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등 비행을 통해 전투 조종사가 되는데 본격적인 최정예 전투 조종사는 사격 침투를 실시하는 작전 가능 훈련을 거쳐야만 비로소 탄생된다. 공군사관학교 하면 빨간 마우라가 생각납니다. 파란 마우라도 아니고 하얀 마우라도 아니고 빨간 마우라? 빨간 마우라는 조종사들은 왜 빨간 마우라를 착용할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했어요. 이용식 씨, 이 빨간 마우라요. 예? 이게 왜 그 많은 색깔 중에서 꼭 빨간 마우라여야 하냐고요. 맨 처음에 이걸 선택할 때 그 수많은 컬러가 많죠. 그렇죠. 빨주노초 파란보. 그 중에서 어떤 걸로 마우라를 할까? 찍어라. 눈 감고서 아무거나 찍다 보니까 빨간색을 고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빨간색 마우라를 착용하게 된 겁니다. 예? 아니죠. 예? 갑자기요? 원래는 하얀 마우라였습니다. 하얀 마우라? 보시죠. 진짜 저기 하얀색 마우라가 있어요. 기념물이 아직. 네. 마우라는 하얀 마우라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건가요, 그럼? 1951년에 김영은 대행여군이 하얀 마우라를 하러 집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집에 하얀 마우라가 없었어요. 비행하러 나가야 되는데. 예,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형수님이 빨간 스카프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색이 그걸 바란 차고 빨간 부대 갔는데 마우라죠. 그때 부대 사람들이 이 빨간 마우라가 좋다. 멋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빨간 마우라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력이 상당히 나빠졌거든요. 책 봐, 책. 우리 같은 인재는 공군사관학교에 가야 하는데 시력이 나쁘면 갈 수 없다고 들었어요. 다들 안경 낀 어떻게 학생들이 그런 법이 많아요. 없을까요? 정말 안타깝네요. 예. 정말 속상하겠어요. 조종사가 되고 싶은데 눈이 나빠서. 어떻습니까? 이런 학생들, 시력 안 좋은 사람들 공군사관학교 입학할 수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라식 수술과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이 있긴 하지만은 예. 눈이 나쁘면 원칙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조정 중에 이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교정을 받아도 결격 사유가 된다. 예. 그런 얘기예요. 저 생도는 뭡니까 그러면? 안경. 예, 안녕하세요. 이 생도는 안경을 꼈어요? 예, 지금 시력이 어떻게 됩니까? 예, 난 0.5입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정말 들어오길 원하는 생도에 한해서 네. 정책요원이라고 해서 성적 우수자에 한해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정책 요원이라면 근데 어떤 생도를 말하는 거죠? 예, 지상 근무 요원을 말합니다. 콧구멍의 크기가 다르면 공군사관학교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황당 네, 질문. 황당되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공군사관학교에서 콧구멍이 제일 큰 생도 3명을 모아봤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나군요. 예. 정말 대단. 예,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들어보겠습니다.
몇 cm입니까? 1.4cm 오른쪽 1.8cm 차이가 나요. 1.6cm 1.6. 우측 1.4cm 2cm 물론 코의 기능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고공에 올라갔을 때 코가 잘못되었을 때는 커다란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호흡곤란. 예, 호흡곤란이 오기 때문에 코 검사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콧구멍의 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네, 하늘보다 더 높고 푸른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들의 고향 공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네, 21세기 항공 우주 시대 주역이 될 젊은이들을 공군사관학교로 오십시오.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원래는 하얀 마우라였었군요. 그래요.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그 빨주 노초 파남부 보남파주 노남파 그 중에서 하나 고른 줄 알았어요 사실. 빨. 아, 야. 근데 참 이게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많으면서 호기심도 참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게. 근데 그 높은 비행기에서 조종을 착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다. 그래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옛날에는 그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예. 요즘은 아까 전에 그 훈련 과정을 보시듯이 사관학교 생도들도 관약근이라 그럽니까? 예. 밑부분 관약근을 발달시키고 훈련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예. 실제 그런 실수는 거의 없고 1시간 한 20분 하면 내려오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 예,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신뢰했을 때는 뭐 어쩔 수 없고 배설이 밑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공에 올라가서 아주 특수 훈련할 때는 예. 위로도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우리 그 조종 적격에 맞는 사람들은 비행 시간이 중등 고등 하면은 예.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도 몇 사람도 신뢰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합니다. 절대. 본인은 어떠셨나요? 말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좀 이렇게. 예, 지금 말씀하고 계신 본인은 어떠셨나요? 신뢰한 적? 저는 비행을 한 2년만 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신뢰가 예, 잦아서. 그래서 신뢰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렇죠. 근데 최문강 생도님 별명이 진돗개라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진돌개? 예, 마이크 드시고. 생도는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철저합니다. 지금 아시아나 기장으로 있지만은 예. 워낙 철저하기 때문에 예. 내무 정돈을 할 때 침대가 예. 외형석으로 그 각이 져야 되는데 예. 그쵸. 모서리에 각이 예. 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탕을 입에 놓고 와가지고 예. 그 침대 가를 혀로서 사탕을 바릅니다. 발라가 입으로 물어 뜯어서 예. 각을 세우는 거죠. 사탕풀을 먹이는 거면 예, 사탕풀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 예. 그래서 별명이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로 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의 아니게 집안 망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앉은 자리가 그 바늘 방석이시죠. 좋게 이렇게 칭찬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저 박재희 생도님은 아까 얘기할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네. 그저 보이는 이 코가 이렇게 아주 비중 있게 보이는군요. 네. 혹시 별명이 코와 관계된 거는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별명이 보코입니다. 보코인데 뭐 코가 잘생겼죠. 네. 잘생기고 저희 동기생 중에 한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권태정 생도가 예, 얼굴을 좀 가까이 얼굴이 이렇게. 아마 비슷하게 생겼죠. 상당히 닮았네. 코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추리 때 기본군사 훈련할 때 네. 둘이가 나란히 노래도 많이 불렀습니다. 네. 부르면서 옆에 곁눈질에 보면 코만 보이고 얼굴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친하게 그 별명이 코브라더스. 코코 브라더스. 예. 예. 그 당시에 그 40년 전인데요. 훈련 받을 때 생도로 들어와서 1학년 때 저희들이 아마 생도들이 그때 무슨 선배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뭐가 유행됐을까 궁금할 거예요. 그 당시 저희들이 부른 게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프라타나스, 프라타나스 향기 퍼지는 그를 거쳐서 달린다 달려간다 젊은 꿈을 아, 나옵니다 옛날. 그걸 그러지 하면서
어쩌면 두 분이서 항상 붙어 다니시니까 네. 코도 똑같이 노래 가사 까먹는 것도 동시에 까먹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를 하시는데 그럼 공군 노래 그 빨간 마을을 한번 좀 같이 하시죠. 해볼까요? 기왕. 네. 우리 그럼 하나, 둘, 같이 하죠. 셋. 네. 빨간 마을은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을아. 이 한 장의 사진, 생도와 여성의 거리가 차로 잰 듯 일정한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알콩달콩 사진 속의 사연을 공개합니다. 외출을 앞둔 1학년 매출이들에게 이것만은 확실히 가르치겠다. 이것이 뭘로 보이나? 여자로 보입니다. 이름하야 선배가 마음대로 정한 생도 명심 보감. 오늘의 주제는 여자와 30cm를 유지하라. 규칙의 수호자 최희영, 그만! 아이 어디까지 갈 참이야? 30m. 좋았어. 잊지 마. 30cm야. 선배들의 명령은 하늘보다도 더 지엄했으니 학교에선 여자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아이고 여기선 별보다도 많구나. 얼굴에 뭐가 묻었나? 피하고 또 피해도 으악! 끈질긴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잊지 마. 30cm야. 네. 하느님의 목소리. 생도 30cm 고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가까이 마시오. 자 하나로 2천만 여자 문제없다. 그러나 계속되는 여자 피해 산만리. 두둥실 꿈에 부푼 외출이었는데 두 생도 오늘 완전히 혼나는구만. 아휴 힘들다. 여긴 괜찮겠지? 이봐 설마가 사람 잡는 데잖아. 저기 좀 봐. 예비 신녀들 대거 등장. 떼지요. 그대로 취하겠습니다. 타고 하늘로 솟을 수만 있다면 첫 배추의 기억 그것은 악몽이었다. 악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도 삼락중의 하나인 연애 시간에 어머니가 오셨으니 규칙 수호의 최선봉 최희영 지금 이 순간 또다시 떠오르는 말 한마디. 30cm야. 어머니도 여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배님의 목소리입니다. 어머니도 여자. 아이고 내 새끼. 좋습니다 어머니. 그래 기특도 하지. 아이고 잘했었냐? 아버님은 잘 계십니까? 아이고 그려. 근데 야가 왜 이런데? 왜 이러긴요. 자기를 지키는 데는 힘이 드는 법 어머니 이해하시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최희영의 30cm 유지 작전은 멈추지 않았으니 3m 간격의 뚜벅이 데이트까지는 이해해도 이번엔 또 뭐여? 아무리 사랑스러운 그녀라도 일단은 안전거리부터 확보하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생도는 규정에 살고 규정으로 큽니다. 그때 최희영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넘어지면 콕 깨어질 여자를 위해 안전거리 30cm를 깰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떡하나. 30cm야. 열혈 남아 최희영 온몸을 던져 위험에 빠진 여자를 구해내는데 여보세요. 여자랑은 30cm를 유지해야 된다면서요. 그러게요. 생도에게 규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마술사 같아. 제복의 근사 바로 이런 규칙에서 나온다고요. 선배의 한마디도 헌법처럼 알았던 순수한 생도들의 모습. 그래서 이 그렇게. 사진 한 장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아련한 추억의 한 자락이었습니다요. 하여튼 최희영 생도 멋집니다. 근데 네. 김원규 생도께 30cm를 이렇게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저희가 그 굉장히 그런 걸 그 강조를 하면서 살았는데요. 예. 장교의 기본은 신사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우리 공군 장교는 국제 신사라고 아주 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목소리도 지내왔습니다. 신사십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모든 생활에서 그 에티켓 매너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살았고요. 네, 네. 특히 그 여자하고의 그 관계 매너 이런 것들도 아주 상당히 그
중요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안병문 생도는 말이죠. 그 규정 30cm 거기서 해방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제가 바로 응원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직 제가 그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시 이제 3군 상한학교 응원의 한 방법으로 포크 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대에서 체육과 학생들을 단체로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포크 댄스를 배웁니다. 그때 이제 제 덕택에 우리 이관영 생도나 지금 없습니다만 신보원 생도는 제 덕택에 이제 30cm를 그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여자와 같이 이제 손을 잡고 포크 댄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동기생들이 많이 부러워했죠. 특히 우리 박재희 생도는 나한테 카스테라 빵까지 사주면서 자기가 니네 넣어달라는 걸 제가 감아 보니까 저보다 코가 커서 제가 안 껴줬습니다. 참 별 이유가 다 있네요. 참 얼떨결에 응원단장 하셔서 얼떨결에 손잡으시고 대단하십니다. 참 좋으십니다. 예. 그럼 박재희 생도님, 공사 생도는 여자에게 겪는 일도 못 한다면서요? 예, 어떤 뭐 남자끼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옆눈으로 사람을 이렇게 힐끗 쳐다본다는 것은 에티켓에 상당히 어긋나는 일이고 특히나 맞아요. 숙녀를 볼 때는 명확하게 고개를 완전히 돌려서 딱 쳐다보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또 제대로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죠. 실제로 옆에 계신 코 크신 분이 여자로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돌아보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공군사관학교 그 정문 옆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기 때문에 쳐다볼 때 완전히 고개를 싹 돌려서 보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막 그냥 비명을 치고 도망을 간 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참 그래요. 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공사는 못 들어왔지만 지금 마음만은 공사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 날씨가 꽤 쌀쌀해졌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나온 이 생도들 복장을 보면 호주머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 뭐 다 추워서 나가놨지? 이렇게 손 실을 때 뭐 좀 손 넣을 수 없는 건가요, 최희영 생도님? 예, 맞습니다. 생도는 아무리 춥더라도 손을 비비거나 손으로 길을 이렇게 막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추울 때는 외출을 안 나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동기생 한 명이 어느 추운 날 용감하게 외출을 나가더라고요. 들어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금방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1.5km 갔다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귀에 물집들이 다 생겼어요. 얼어가지고. 그래도 귀를 못 만지고 들어온 거예요? 귀를 못 만지고 이거 색깔이 가지 색깔이 다 변하고. 가지 색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너 그게 누군지 알아? 그렇게 이것은 밝힐 수가 없지 이름을. 아이 그게 바로 나야. 많이도 못 나갔습니다. 거기서 정문 밖에까지 나갔는데 영하 18도였어요. 18도. 내가 무슨 뭐 통뼈라고 그거 나가겠습니까?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얼른 누라버렸죠. 그게 접니다. 그때 지금 얼굴 얼은 게 지금도 지금 아직 안 풀리셨군요. 생도 시절의 기백을 잃지 않은 그런 분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일화를 보겠습니다. 생도 수첩 2.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많던 그 시절. 적성에 맞지 않는 선수 생활을 하며 제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내 작은 날개짓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고도 25,000피트입니다. 비행 적응 훈련에서도 정신을 잃기 여러 번. 저걸 못. 그렇게도 바라던 조종사의 꿈은 아득히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명예 구를 암송한다. 명예. 그의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지를 받아들면서 오랜 고민에 종지부를 찍을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대로 가야만 하는가? 문 닫고만 시험 끝.
백지를 백지 답안지. 나의 갈등은 깨끗한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난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무 힘들다. 생도 생활이라는 게. 야, 무슨 소리야? 넌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아니야.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넌 열심히 해라. 태식아, 태식아.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생각뿐. 태식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잠깐 나. 혹시 야, 태식아, 너 60점 나왔더라? 이상하죠? 60점? 아, 너 평소 실력이면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지. 아니지. 내가 백지 답안지에 매겨진 60점의 야, 나 점수. 70점밖에 안 나왔어. 이미 퇴교를 결심한 나에게 그것은 고마움이 아닌 반발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백지 답안지를 냈는데요. 저 백지 답안지를 냈습니다. 그랬지. 전 이곳을 떠날 겁니다. 일단 앉아보게. 액자 속 사진을 보며 미소 짓던 교관님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마디. 이곳이 어떤 곳인가? 사람에게 없는 날개를 달아주는 곳이야. 사람에게 없는 능력을 만드는데 어찌 힘들지 않겠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호적되는 메추리에게 보람의 날개짓을 가르쳐줄 듯 우리 모두는 그분들이 있었기에 힘찬 날개를 달고 웅기하는 멋진 보라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단독 비행 끝. 잘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셨군요. 네. 30년간. 네. 정말 저희가 봐도 가슴 뭉클한 그런 사연이고 네. 멋진 교관이셨는데 그분께 한 말씀, 옛날 추억을 생각하시게 됐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 교관님의 성함을 성함 생각 안 나세요? 예,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는 이 나를 퇴교 조치를 안 해준 것만 섭섭하게 생각했지. 네. 그 교관님의 고마움을 몰랐죠. 졸업 맞고 이제 지금의 이 자리에 와서 생각하니까 네. 정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네.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뵙고 싶겠어요, 진짜. 뵙고 싶죠. 네. 그래서 혹시 이 프로를 보셨으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찾아뵙겠습니다. 네. 실제 생활하면서 현역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 최희영 생도님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32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67년도에 제가 무장 간첩선을 격침시킬 때 밑에서 대공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위험을 느꼈는데 일격에 성공적으로 격침시킴으로 인해서 공군 역사상 간첩선 작전 제1호로 수립되었고 그로 인해서 최초로? 정전 이후에 최초로 공군 조종사로서 훈장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정말 그렇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최문관 그래요. 생도님도 여러 번 그 위태로운 고비를 넘기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전투 조종사 치고 예. 위험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저희들 먼저 간 유명을 달리한 저희들 동기생들의 그 고귀한 희생의 덕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학생 훈련 중에 모기지에서 이륙을 하다가 바로 이륙 직후에 엔진이 꺼져서 6월 그 한여름철에 보리밭에 착륙을 해서 무사히 생還을 한 적도 있고 간첩선 작전에서 총을 4발을 맞고 무사히 기지를 해보니까 연료가 개우
한 1.5g 정도 네. 남아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위험했지만은 나는 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고 항상 감사한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태식 소장님께 군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공군은 오늘날의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군입니다. 예. 이러한 공군에서 평생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준 우리 군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공군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순간의 방심도 용서하지 않는다. 목숨을 걸고 하늘을 지키는 사나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공군사관학교 예비역 현역 생도들과 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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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